지난달에 OCI가 정기주총에서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사실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상당히 좀 불거졌었는데 네. 투자자들이 이 때문에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그 대안으로 인적 분할을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일단 인적 분할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현재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기업은 이 OCI, 이수화학, 대한제강, 조선내화, 이 동국제강 등 5곳입니다. 이 중 OCI와 이수화학은 각각 지난 22일과 31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인적 분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였는데 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원안대로 가결이 됐군요. 두 회사의 인적 그 분할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OCI는 이 OCI 홀딩스와 이 OCI로 회사를 쪼개서 이 OCI 홀딩스는 자회사 관리 그리고 신사업 투자 등을 맡고요. 이 OCI는 케미칼, 그다음에 전자 소재 관련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이수화학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석유화학 사업 부문은 이수화학 그리고 정밀화학 사업 부문의 가칭이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이 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강동진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OCI 주가는 이 상당 부분 태양광용 이 폴리실리콘 사업 전망을 반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과 석유화학 그리고 카본 소재 사업 등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사업이 분할 상장되면서 숨겨진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조현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수화학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 대주주의 지주회사 중심 지배 구조가 이 완성된 상태에서 성장 사업 육성 관점에만 단행했다라면서 기존 복합적인 사업 구조에서 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이 성장 사업만 분할됐기에 이 숨겨진 사업 가치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적 분할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도 불러일으키고 주주총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를 했는데 네, 물적 분할은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작년에 핫했던 물적 분할 이 네.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 기업들은 사업 부문을 쪼개서 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인데요. 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이 기존 회사가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회사 지분을 100%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예. 기업이 알짜 사업을 별도로 떼내면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모회사가 지분을 모두 가져가 버려서 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LG 화학과 LG 엔솔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국은 이 공시 강화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상장 심사 강화 등 이 물적 분할 규제 장치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적 분할은 어떨까요? 예, 인적 분할은 이 기존 회사 주주들이 이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 주식을 지분율대로 이제 공평하게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물적 분할보다 이 상대적으로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꼽히는데요. 이 소액 주주 피해 때문에 기업들은 이번에 이 인적 분할에 눈을 돌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인적 분할도 이제 물적 분할 못지않은 대주주의 배 불리는 방식이다. 이런 네. 지적들은 여전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대주주의 지배력만 높이고 이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 분할에 나선다면 이 존속 기업은 이 신설에서 신주 배정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자사주 마법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요. 이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이 자사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신설에서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인적 분할 이후에 현물 출자 유상증자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주회사가 되려면 이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이 30% 그리고 비상장사는 50% 지분을 보유해야 됩니다. 이때 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이 현물출자 유상증자인데요. 이 대주주인 오너일가는 이 신설법인 지분을 존속법인인 지주사에 이 현물로 출자하고 이 존속법인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오너 일가의 이 지주사 지배력은 강화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 OCI, 대한제강, 동국제강, 조선내화 등은 이 모두 현물 출자 이성증자를 하겠다고 현재 공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겠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한 기업들의 지배력이 좀 높아졌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면서요. 네. 자본시장연구원이 이 상장기업 인적 분할 이 144건을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한 결과 이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이 평균 27%의 지분을 보유했었는데 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이 존속회사는 45.89%, 그다음에 신설회사 9.08%로 이 존속회사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 분할 이전 이 기존 회사 지분이 6.55%였다면 분할 이후에 이 존속회사 지분이 9.13%, 그다음에 신설회사 지분 37.53%로 확대가 되면서 이 인적 분할을 진행한 기업들의 지배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OCI가 인적 분할 공시 이후에 비판을 좀 받았었어요. 앞서 이제 김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OCI가 비판을 좀 받은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 이 OCI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이 OCI가 보유한 이 자사주가 30만 주 정도 됩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약 1.26%인데요. 이 인적 분할 공시 직후 자사주를 매입해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 부랴부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가 되면 이 자사주를 연내 소각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지주사인 OCI 홀딩스의 잉여 현금 흐름 이 30% 이상을 배당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현재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결권 자문사들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네, 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이 ISS가 이 OCI 인적 분할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서 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이 좋은기업 지배구조연구소 CGCG가 이 OCI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CGCG에 따르면 이 회사 분할로 이 실질적 변화 없이 대주주의 이 지주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고 이 지주 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OCI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면서 이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